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차량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막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의 시야를 안 보이게 해서, 그러니까 방해를 해서 아군을 보호한다. 그러기 위해 사용되는 연막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연막탄은 이제 불발의 경우도 많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차폐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차나 기갑 차량에서 사용된 연막탄은 세계 제2차 대전에 등장을 했고요. 당시에 독일 5호 전차를 보면 연막탄 발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연막탄은 공격 시 전차 부대가 신속하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적의 눈을 가리고 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방호 시에 적으로부터 대전차 탄 같은 대규모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전차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막탄 발사기를 장착하는 것은 모든 기갑 차량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막탄은 이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제 차폐 연막탄으로 적의 관측 장비나 감시 장비로부터 아군의 이동이나 작전을 은폐하는 데 이제 사용되는 연막탄이고, 둘째는 이제 신호 연막탄으로 다양한 색상의 연막을 발산시켜서 아군끼리 이제 신호 전달이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막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훈련용 연막탄 등이 있습니다. K2 전차용으로 사용되는 K419 연막탄에는 적외선 차장 연막제와 밀리미터파까지 차폐할 수 있는 연막제가 두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차폐할 수 있는 연막제는 황동 분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밀리미터파 대역을 차폐할 수 있는 연막제는 이제 탄소 섬유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막제들의 중요한 패턴은 차폐하고자 하는 그 파장 대역의 이제 산란과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입자의 크기하고 길이가 중요한 팩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를 설정하는 게 주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은 기밀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연막탄은 이제 발사기로부터 발사 전류를 인가를 받습니다. 발사 전류를 인가를 받으면 연막탄 내부에 있는 전기식 점화기가 작동을 하고, 그 전기식 점화기가 추진제를 점화를 시켜서 발생되는 추진 압력으로 연막탄은 발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막탄이 발사기를 빠져나가게 되면 안전장전 장치가 그때부터는 이제 해제가 돼서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 폭발을 하기 위해서 지연관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분산 화약이 작동을 해서 분산 화약으로 하여금 내부에 있는 연막제를 폭발을 시켜서 대기 중으로 분산시켜 연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추진제가 점화가 되면 저희들은 이제 지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연관은 크게 보통 사용하는 게 전자식 지연 신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화약을 이용한 신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화약을 이용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약의 조성 그리고 충전되는 길이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초 정도의 지연 시간 후에 이제 터지게 되어 있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연막 형성 시간을 한 1.5초 이내에 하기 위해서 K2 전차에 들어가는 K419 연막탄의 지연 시간은 1초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에는 이제 연막탄 발사기가 두 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탑 양쪽에 각 6발씩 12발 K415 적외선 차장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탑 상부에 능동방호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연막탄 발사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 연막탄 발사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가능하고 또 1회 4발씩 2회 교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탑 좌우측에 있는 연막탄 경우에는 연막탄이 발사되면 연막탄 전체가 날아가서 터지기 때문에 연막탄이 발사가 완료되고 나면 발사기에는 연막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전은 바로 하면 되고요. 복합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발사기가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연막탄에 고정 장치가 있어서 발사기에 락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90도 정도 회전을 시켜서 잡아당기면 바로 빠지게 되어 있어서 장착과 탈착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거리는 이제 각도를, 그러니까 관측하는 각도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
쪽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차폐할 수 있는 각도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거리 같은 경우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속도가 사실은 빨리 날아가야 되고 다음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트레이드 오프를 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을 봤었을 때는 약 30m 정도면 충분히 전차 길이의 한 5, 6배 정도 면적이 차폐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분말 연막제 같은 경우에는 화약으로 폭발을 시켜서 대기 중으로 파우더를 분산시켜서 차폐하고자 하는 대역의 전자기파를 산란을 시켜서 적외선과 가시광선 대역을 차폐하는 연막제이고, 정린을 이용한 연막제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시켜서 과복사를 이용한 열을 이용해서 차폐를 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신속한 차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정린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시켜서 나오는 연기를 가지고 차폐를 시키는 목적의 연막탄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같이 산악 지형이 많은 곳에서는 화재 위험 때문에 사용을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폐할 수 있는 시간은 대체적으로는 약 한 25에서 30초 정도 이상으로 차폐를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연막탄은 한 45초 이상 차폐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차포탄으로부터 아군의 전차를 방어할 수 있는 그때까지 소요 시간을 한 10초 이상 정도로 봤고요. 충분히 우리가 노출되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15초 이상 정도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그때면 교전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봐서 15초 이상으로 정했고, 과거에는 미군 교리를 따라가다 보니 한 45초 이상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연막을 운용을 할 때 비가 내리면 흡슬려 내려가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재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마이크로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비에 흡슬려 내려갈 만큼 입자가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리게 되면 대기의 변화가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 연막탄을 터뜨리게 되면 연막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특히 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또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대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막이 유지되는 시간은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의 효과가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래의 발전 방향은 어차피 연막 체계도 유무인 복합 체계로 운용이 될 겁니다. 하나의 이제 지휘 차량에서 사람이 전체적으로 지휘 총괄을 하고 있고, 기계화 연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인 차량과,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연막을 살포하거나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는 드론 차량, 이렇게 이제 구성된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막 체계가 앞으로는 이제 전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유무인 차량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가 일부가 포함이 돼서 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